아우디 A8 롱바디 55 TFSI 쿼트로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역시 S라인에 터치가 들어간 만큼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요. 큼직한 그릴의 안쪽 디테일도 과감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면서도 또 스포티한 느낌까지 같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는 낮고 넓다라는 느낌만 들지만 약간 틀어서 보면 A6에서 보지 못했던 뒤로 웅장하면서도 쭉 뻗어나가는 라인들이 안정감이 높으면서도 더욱더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전달해주죠. 키 언락을 했을 때의 세레모니 앞쪽입니다. 뒤쪽도 보여드려 보고요. LED 헤드램프는 지금 낮에 봐서 언뜻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하향의 변동폭도 뚜렷하고요. 멀리까지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방향지시등은 순차 점등 방식입니다. 앞쪽도 마찬가지고요. 허들램프에 아우디 로고가 굉장히 선명하고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는 부분, 여기에도 간접 조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 부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극적인 편이고 이런데 띠에도 다 포인트를 줘서 야간에 하여튼 조명은 아우디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안전벨트 이 잡아주는 부분 상단에도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야간에 아우디는 꼭 한번 타봐야 됩니다. 정말 화려하죠. 그러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V6 TFS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95cc고요. 최고 출력은 340마력, 토크는 50.9kgm/m입니다. 8단 팁트로닉과 매칭을 이루고 있고 상시 4륜구동입니다. 전장도 여유가 있지만 휠베이스의 여유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감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앞쪽 오버행이 실제보다 조금 더 짧아 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돌격형의 느낌들, 스포티한 느낌들을 꾸준하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20인치 휠에는 20개의 스포크가 더블 스포크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세차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 모두 같고요. 265, 40, 20입니다. 앞쪽 핸드 측면에 S라인 배지 선명하고요. 아래쪽에 별도의 사이드 스커트는 부여하지 않았고 도어 하단부에 두툼하게 크롬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바깥쪽의 거울은 A필러 끝쪽에 고정하지 않고요. 도어 쪽에 고정을 해서 실내에서의 개방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유리 몰딩 부분은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고급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죠. 앞쪽에서부터 부드럽게 떨어지는 이 C필러의 라인이 두툼하면서도 듬직하고 또 그러면서도 날렵한 느낌들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진부해 보이고 다소 좀 지루해 보일 수 있는 플래그십 세단의 스포티한 성향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후측면에서의 안정감은 쭉 연결되어 있는 테일라이트가 한몫 단단히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은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형상을 신경 쓴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테일라이트가 연결되어 있고 크롬으로 위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머플러는 듀얼 더블 타입으로 TB 더블 타입이고요. 양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바닥을 향해 있긴 하지만요.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아우디 아래, 엠블럼 아래쪽으로 살짝 누르면 열립니다. 속도도 적절하고 소음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독일 3사 플래그십이 마찬가지지만 트렁크 공간이 일반 중대형 세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옆에도 이렇게 좀 파놨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꼼꼼하게 준비해놨고요. 커버 같은 것들도 잘 돼 있습니다. 위쪽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패키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LED로 조명은 양쪽에 2개 갖춰놨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덕분에 짐을 싣고 내릴 때 불편함이 없고요. 바닥 굉장히 두툼하게 처리 잘 돼 있고요. 펑크 수리키 갖추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공구류들은 깔끔하게 잘 짜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보관하기가 좋습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좀 넓고 유용하죠. 이렇게 걸어둬서 고정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여러가지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가 알루미늄으로 싹 덧대져 있는데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오염이나 흠집 같은 데서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잡이 같은 것들은 별도로 배려를 해놓진 않았습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다시 닫을 수 있고요. 스마트 키는 플래그십이지만 아우디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조금 작은 듯 싶어서 그립감이 이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바깥쪽도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 앞쪽에도 물론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플래그십 차량답게 두툼하면서도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데 안전을 생각을 했겠죠. 조금 더 치밀하게 꽉 물리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차량의 고급감을 충분히 보여주면서도 이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어 쪽 디자인도 보면은 깔끔하면서도 이 소재에 신경을 참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가죽 같은 거 만져보면 이 촉감 같은 것들이 상당한 편이고요. 특히 우드 패널 같은 것들도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하이그로시 블랙을 적용한 거는 좋은데 이렇게 포인트만 딱 주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뭐 과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레버 잡아당기면 전동 트렁크 작동 가능하고 내포켓은 그렇게 이 페트병을 넣었다 뺐다 할 때는 편리한 구성은 아닙니다. 시트는 안장 길이 조절부터 헤드레스트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열선하고 통풍 각각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어서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장시간 차량에 있어도 피로감이 굉장히 낮고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라서 앞쪽뿐만 아니고 뒤쪽에서도 충분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센터 터널은 앞쪽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형태고 약간 높은 듯한데 실제 앉아서 조작을 해보면 굉장히 편안한 위치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패널도 이렇게 우드 패널 꼼꼼하게 챙겨줬고 가죽으로 완전히 다 감싸져 있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에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가 길이도 길고 각도도 좋아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고요. 레버 2번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 4A 타입 준비가 되어 있고 조명 스위치가 버튼 타입으로 바뀌어 있죠. 과거에는 로터리 타입인데 이제 완전히 신형 모델들에서는 버튼 타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4스포크 휠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요. 클래식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가운데 에어백 부분, 이 크락션 누르는 부분은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서 고급감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공조장치도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링 되어 있다가 이렇게 열리고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스피커도 시동을 걸면은 뱅 앤 올립슨 트위터가 이렇게 쭉 올라오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버추얼 콕핏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을 클러스 안쪽에 그리고 화면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처음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우디가 분명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은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도 해상도도 굉장히 좋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의 기능들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스틱 타입으로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초점이 좀 안 맞나요? 이 부분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이라든가 세팅, 거리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꼼꼼하게 잘 챙겨뒀고요. 이 크러쉬패드 상단이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가죽 질감 같은 것들, 그리고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선이 단순하기 때문에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UD는 크기가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상도라든가 컬러 구성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실려나? 이쪽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터치 타입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조장치 이렇게 돌려가지고 롤 타입으로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되게 미세 컨트롤까지 가능해서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완성도가 높죠. 듀얼 타입으로 패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쪽에서는 기존의 인포테인먼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공조장치를 위한 전용 컨트롤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진을 했을 때 어라운드 뷰랑 기본 카메라 구성되어 있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해상도는 조금 더 높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만족도는 좋습니다. 3D로 주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들도 잘 갖춰놨고요. 공조장치 구성이 깔끔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디퓨저 기능이 있는데 간간히 아주 고급스러운 향기를 전달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오나이저 기본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열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아래쪽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총 5가지 조절 가능하죠.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우스를 다루는 듯한 형태의 기어 노브인데요. 기어 노브 구성에 있어서도 아우디가 분명히 시장을 리드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P는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되고, 조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딸깍딸깍 움직이면 되는데, 이런 조작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으로는 고급스럽게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 홀드 이쪽에 있습니다. 컵홀더는 2개인데 커버링 가능하고요.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양문형으로 열리도록 센터 터널 끝면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쪽에도 열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석 팔걸이 부분, 이 부분에도 열선이 들어오고요. 각각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쪽에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LED로 조명 꼼꼼하게 챙겨뒀고,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챙겨놨네요. 조석 수납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의 공간은 여유가 좋습니다. 커버링 같은 것들 꼼꼼하고요. 선바이저 두툼하고 거울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LED 조명이고 커버에 연동이 돼 있죠. 조명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굉장히 밝습니다. 썬루프는 뒤쪽이랑 앞쪽이랑 이렇게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개방감이 상당한 편이죠. 거울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테두리 부분을 투명하게 그리고 얇게 처리를 해뒀기 때문에 시야가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이중 접합이고 약간 남습니다. 아주 약간 남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끝까지 닫힌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시트 메모리 기능과 컴포트 기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구성이고, 양쪽을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썬루프도 이 스위치, 뒤쪽에 있는 스위치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뒤쪽에 선쉐이드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롱휠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고요. 헤드룸 공간의 여유도 넉넉한 편이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뒤쪽에서도 유리로 개방감을 충분하게 확보해줬다는 점에서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바닥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이 차량은 뒤쪽에 2분이 앉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인 남성 3분이 앉을 수도 있지만 가운데 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세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운전석 뒤쪽은 그냥 일반 세팅으로 두고 있고요. 조수석 뒤쪽은 제가 가장 편안한 셋업을 준비를 했는데, 발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 이 차는 플래그십이고 오너 드리븐이 아닌 쇼퍼 드리븐의 대표적인 차량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헤드레스트는 각도도 각도지만 쿠션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타고 내릴 때도 편안하고요. 발 공간은 여유가 상당하죠. 측면에도 스피커 준비가 되어 있고, 이 B필러 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도 에어벤트는 있고요. 이것도 다 터치 타입으로 전자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
230V 아울렛 준비되어 있습니다. C거잭이 있네요.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합니다. 컨트롤러는 이 상단에 이렇게 전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터치 타입이거든요. 터치의 느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고, 공조장치는 포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마사지 기능은 정말 칭찬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에어 챔버 개수가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뒤쪽에서 시트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원하는 메뉴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작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뒤쪽에서도 가능하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놨네요. ISO 픽스도 물론 가능합니다. 모니터는 한번 켜볼까요? 지금 약간 주변이 밝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또렷하고요. HDMI 케이블을 연결해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컨텐츠들을 재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장시간 차량 뒤쪽에 앉아있을 때는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은 요거 이렇게 누르면 내려오고요. 이 거울 정말 고급스럽죠. 보면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명이 떨어지면서 거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LED로 바깥쪽에도 이렇게 조명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훨씬 좋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낮이라서 살짝 안 보이는데 이 부분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명에 있어서는 아우디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의 콕핏 구성은 수평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다른 아우디의 차량들과 같은 형태인데 그 끝판왕은 역시 플래그십 아우디 A8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넘다 보니까 어떤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그리고 시야가 아주 탁월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감은 없습니다.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에다가 에어 서스펜션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단단하고 쫀득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요게 타보면은 보통 부드러우면 흔들림에서 열세이기 마련인데 부드러우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올 휠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앞쪽하고 뒤쪽도 이 조사각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대 5도까지 뒤쪽은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서 역방향, 순방향을 알아서 컨트롤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기민한 몸놀림을 할 수 있도록, 보통 플래그십이 덩치가 크고 무게도 있고 크기가 워낙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조금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억제시켜 줬습니다. 조금 전에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기존의 아우디 차량들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기존의 아우디 차량들은 뭔가 기계적으로 꽉 빈틈없이 유격 같은 거 없이 꽉 잡아주고 있으면서 좀 단단한 느낌의 승차감을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A8L 모델 55TFSI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쿼트로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흔들림 같은 것들을 정말 잘 제어해주고 있어요. 이 차량의 메인은 뭐니 해도 조수석 뒷좌석, 여기에서 컴포트 시트 제대로 한번 느껴보면 왜 이 차가 플래그십이고 1억이 넘는 돈을 주고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단번에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편안합니다. 앞좌석에서 느꼈던 시트 마사지 기능은 뒷좌석하고 비교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을 쭉 뻗어서 항공기의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에서 느꼈던 그런 편안함을 내 차에서 뒷좌석에 앉아서 나만 올곧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은 확실합니다. 멈췄다가 출발할 때 오토스탑 앤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시동이 꺼졌다 꺼졌다 할 때 잔진동 같은 것들이나 소음도 억제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약간 민감한 분이 아니시라면, 조금 둔감한 분이시라고 하면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의 그 특유의 구간에서 글쎄요, 거의 신경 거슬릴 일 느끼지 못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까지는 충분히 구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심주행 연비는 공인 연비 기준으로 7km인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6.2에서 7.3?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는 연비를 상회하는 연비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연비가 메이커 측에서 발표하는 연비보다 조금 더 높았던 경우, 특히 도심주행 연비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던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우디 A8 롱바디 5 TFSI 쿼트로 모델의 도심 연비는, 실연비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승차감을 효율이나 승차감, 자동,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뒀을 때의 그 민감도 같은 것들도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좀 특이했던 부분은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이렇게 과속 방지턱 같은 걸 넘어 보더라도 뒷좌석에서 스트레스나 이 거슬림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턴 같은 거 해보면 확실히 이 뒤쪽에 스티어링이 같이 움직여주니까 3차선 넘어가지 않고요. 2차선에서 그냥 바로 돌아 나갑니다. 2차선 정도에서 유턴이 가능한 사이즈라고 한다면 중형 세단 정도? 중형 세단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유턴할 수 있는 공간만 갖고 있으면 이 플래그십 5m가 넘고 휠베이스만 3m가 넘는 이 큰 차량이 사뿐하게 돌아 나갑니다. 뒷좌석에서도 앞좌석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편리하게 시트 포지션을 잡을 때, 물론 기본적인 포지션 자체가 워낙 편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뒷좌석에 앉아서 앞좌석도 전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편한 거예요. 아우디의 버추얼 콕핏은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좀 따라하고 있어서 시장을 리드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내비게이션에 있는 화면을 클러스터 안쪽에, 그것도 클러스터 전체 화면을 내비게이션으로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기술을 리드할 수 있는 브랜드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좋았죠. 선쉐이드 같은 경우는 뒷유리 그리고 측면도 같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작동했을 때 소음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또 속도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으니까 답답한 게 없었습니다. 상시 사륜구동 쿼트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코너링 같은 데에서 안정감이 좋은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 셰시 강성도 굉장히 좋죠. MLB 에보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고 셰시 강성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포르쉐라든가 벤틀리라든가 아우디 또는 폭스바겐의 다른 차량들, 플래그십 차량들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기도 한데,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의 세팅도 세팅이지만 셰시 강성 자체가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고 좀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 네이밍이 붙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차의 연비는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야 되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초고성능 차량은 아니지만은 차량의 전체적인 무게나 크기를 감안을 했을 때의 엔진 구성을 보면 그렇게 또 떨어지는 연비는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하게 되면 두 자릿수 연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오토스탑인 거,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했을 때에 조금 더 빠릿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이게 연비가 하이브리드니까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V6 TFSI 엔진은 340마력의 토크가 5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8단 팁트로닉과 함께 그 매칭이 아주 좋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14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엔진의 힘의 여유, 특히 이제 토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균일한 기어비를 갖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선 유지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안정감 있고 조금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단계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우디 A8L 모델,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처럼 단계마다의 간격을 명확하게 가져가서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속과 감속 모두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작동을 해줬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B&O인데요. 스피커가 23개에 1920W에 192W가 아니고 1920W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매번 같은 음악을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똑같은 음악을 다른 차량에서 틀었을 때 전혀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귓가에 아주 가깝게 들리고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해상도도 굉장히 좋고 각 음역대마다 밸런스가 상당 수준입니다. 아우디는 조명회사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모드 간의 편차도 큰 편이고 대부분 자동으로 놓고 다니면 일반 주행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 담력이 글쎄요, 아우디의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플래그십 세단이고 오너 드리븐보다는 쇼퍼 드리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운전기사분을 두고 뒤쪽에 앉아서 VIP분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세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했을 때 다이나믹에서는 특히 기어 변속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치 수동 기어에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것처럼 고속에서 고RPM에서 저단으로 내렸을 때 윙윙 하면서 버텨주는 그런 느낌들이 이 차가 플래그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구현을 잘 해놨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그 어느 것 하나 단점으로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에다가 풍전음 같은 것들, 구조 자체가 바깥에서 봤을 때 라인이 부드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렇게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지 않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20인치의 265 사이즈면 상당히 광폭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노면 소음 같은 것들도 억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듀얼 더블 타입의 배기를 갖추고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놔서 좀 고RPM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배기음 같은 경우도 크게 그렇게 귓가에 다가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V6 TFSI 엔진의 이 회전 질감, 카랑카랑한 회전 질감 같은 것들이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은 스포티한 느낌을 더 배가시킬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연비는 공인 연비가 8.3km고요. 도심에서는 7.0, 고속도로에서는 10.6인데 고속도로에서 효율 모드 사용한 다음에 80에서 100 정도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써서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최대 연비는 12.4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주변의 날씨 그리고 운전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시트의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편안했지만 마사지 기능, 이 웨이브 1, 스트레치 이완 등 어깨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간질간질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꾹꾹 잘 눌러줘서 장거리 주행을 할 때 또는 장시간 차 안에 있을 때 앞좌석, 뒷좌석 모두 마사지 기능이 하여튼 제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낮고 편안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잔진동 뿐만 아니고 큰 진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걸러졌고요. 여러 표현 드려볼까요? 차를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고 밑에서 막 바쁘게 휠 타이어랑 서스펜션이 바쁘게 막 움직여서 이 위에는 고요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구현해준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독일 3사 플래그십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 성향에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이상 아우디의 기암 A8L55 TFSI 쿼트로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